난 로또 되면 일본 차 살 거야. 일본 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아빠 조씨입니다. 오늘 차 타고 좀 멀리 가요. 멀리 가게 되면서 사실은 제가 운전하고 제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님께서 너가 운전하는 것을 허하지 않겠다 하셔서 이렇게 얻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차를 탔으니까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민감한 주제인데, 이 동남아시아 살면 과연 일본 차를 사야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지. 이트론이네. 이트론이 전시돼 있어. 아우디 이트론이 전시가 돼 있네. 전기차들 팔기 시작했는데, 전기차 과연 필리핀에서 전기차,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 차랑 한국 차랑 독일 차는 어차피 위에 있는 브랜드 차들이니까, 독일 차들은 얘네들은 우선 논외를 치자고 벗어났어요. 논점을 벗어났어요. 한국 차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독일 차를 따라잡을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아닌데 좋은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게. 지금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니르부르크른이라는 서킷이 있어요. 자동차 서킷이 있는데, 세계 유명 브랜드들은 다 거기서 자동차 테스트를 해. 주행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도로가 엄청나게 이 고저차도 심하고 굉장히 힘든 도로이기 때문에 그 서킷의 별명이 녹색악마예요. 웬만한 차들은 거기서 만약에 타임어택을 한다, 진짜 막 내가 경주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딱 재는 저거를 해서 달리잖아요. 웬만한 차들은 그걸 못 달려. 차가 도중에 퍼집니다. 차가 도중에 퍼지는데, 제네시스가 그게 이제 스포츠 모델 나올 때 남양주 연구소에서 거기다가 빌딩을 하나 빌려갖고 거기서 테스트를 했다고. 제네시스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을 갖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영암 서킷 있잖아요. F1 하던 영암 서킷, 개인적인 테스트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신 분이, 제네시스 G80 스포츠를 구매를 하신 분이 가셔서 거기서 영암 서킷에서 타임어택을 하셨는데, 두 바퀴째에서 그 브레이크 오일이 바글바글 끌어올라가고 브레이크가 안 밟혀요. 그래갖고 어택을 포기를 했어요. 그 니르부르크린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니르부르크린은 분명히 한 바퀴를 채 못 돌았을 거라고. 한 바퀴를 채 못 돌았을 텐데 뭘 테스트하고 온 거야? 아직 현대자동차가 많은 부분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러나 혹독한 조건이나 이런 거에서 독일 차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직. 아니 왜 일본 차 얘기에다가 독일 차로 빠졌어? 근데 내가 왜 이 니르부르크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닛산에서 나오는 스포츠카 중에 GTR이라는 차가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GTR, 스카이라인 GTR, 내가 알기로는 니르부르크린을 한 바퀴를 못 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90몇 년도예요. 90년대 초반인가? 그러면 벌써 일본은 니르부르크린에서 자동차 테스트를 한 지 벌써 30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추측되어 있는 노하우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일본 차가 앞서죠. 물론 요즘은 이제 WRC나 이런 거 하면서 WRC나 이런데 현대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쌓여가고 있지만, 그게 막 30년 정도의 차이를 단순간에 이거를 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필리핀 여기 교민, 여기 살고 계시는 교민들 쓰시는 교민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가서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제 글을 올리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일본 차를 문의를 하세요. 일본 차를 구매를 할까 생각 중이다. 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차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너 같은 차들. 근데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또 뭐라고 답글을 하시냐면, 이거는 일본 생산 차량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생산 차량이라 차가 족같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동남아시아 생산 차량이야. 대부분이 다 태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합니다. 대부분. 이 포트너가 정말로 동남아시아에서만 파는 차야? 아니야. 인도에서도 팔고요, 남아프리카에서도 팔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팔고 남아메리카에서도 팔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데 가면 포트너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럭스라는 그 일본 그 도요타에서 나온 픽업이 있어요. 걔랑 같이 셋시를 공유를 해. 차대를 공유를 하는 차. 차대에 이런 뭐 그런 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인정이 돼 있는 차대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여기 동남아시아에서만 파는 쓰레기 같은 차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는 아니다 이거. 근데 이제 차 내가 본넷 때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 얘는 참 되게 열어보면 되게 단순해요. 차가 여기는 유로4예요. 유로4라 매연이나 이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막 옛날 엔진 그냥 막 때려 박아가지고 나와. 일본 차들은 디젤 엔진을 개발을 잘 안 해. 그래서 옛날 디젤 엔진들 그냥 막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요 근래에 나오는 현대에서 나오는 디젤 엔진들이랑 비교했을 때 엔진이 많이 후져. 현대에서 미는 그 디젤 엔진도 2000 몇 년도에 나왔나? 한 10여 년은 더 된 엔진이야. R 엔진이 한 10여 년은 더 된 엔진. 그 엔진이 2.0 디젤 엔진으로 180마력에 40토크를 찍었단 말이야. 디젤 엔진에 거의 뭐 획을 그은 엔진 같은 엔진이에요. 그 R 엔진을 아직도 10여 년 동안 잘 우려먹으면서 쓰고 있어요. 그 엔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포트너 엔진은 정말 쓰레기 엔진이지. 쓰레기 완전 잡다구리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차량 가격을 보면 포트너도 한 250만 페소 정도 돼요. 250만 페소면 우리나라 돈은 한 5천만 원 좀 넘는 건데, 산타페도 한 250만 페소 될 거야. 둘이 비슷해 가격이. 자동차만 딱 정말로 내가 섞어놓고 자동차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산타페가 좋아. 산타페가 더 좋은 차야. 확실해. 이거는 확실해. 근데 왜 사람들이 왜 포트너를 구입을 이제 고민을 하냐면, 일본 차들이 중고차 가격 방어를 진짜 잘한다고. 한국 차에 비해서. 한국에서 현대기아 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을 방어를 잘하기 때문에 산다고. 거기다가 저같이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 차가 고장이라도 현대기아 공장 찾아가고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현대기아 자동차 고칠 수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오랫동안 일본 차를 팔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차 중고품이나 이런 거 구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일본 차를 타는 거야. 일본 차가 너무 좋아서 탄다기보다는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 일본 차에 대안이 없어. 도심 운전이 주이신 분들한테는 저는 한국차 추천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마닐라 시내가 아니라 저기 막 어디 뭐 멀리 사시는 분들이다. 내가 필리핀 지방 이름을 잘 몰라서 현대 그 서비스 센터가 가까이 찾기 힘든 그런 분들이다라면 일본 차를 사셔야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거는 일본 차를 샀기 때문에 매국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나는 국산차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꼭 뭐 애국에 호소하고 이게 아니라 차가 좋은데 뭘.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익스트림하게 정말 극한으로 막 몰아붙이는 이런 주행 같은 경우에는
국산 차가 일본 차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절대. 예를 들자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혼다 시빅이라는 차가 있다고. 시빅 중에 제일 위에 스포츠 모델로 나오는 차가 혼다 시빅 타입 R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니르브루크린이라는 테스트 트랙에서 전륜구동 해치백 모델로 양산되는 차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 기록이 얼마나 빠른 기록이었냐면 별빛이 내린다. 혼다만 그래? 도요타에도 이제 랜드크루저라는 SUV 있어요. 우리 형이 아프리카 NGO 활동을 오래 했지만 아프리카 NGO들도 무조건 타는 차는 랜드크루저. 그래서 NGO들한테 물어봤어. 왜 랜드크루저를 타냐? 파제로도 있고 다른 차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NGO들이 하는 말이, 파제로는 원웨이 티켓이야. 근데 랜드크루저는 네 라이프 인슈어런스야, 네 생명보험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예, 우리나라 차들이 비비기 좀 어려워. 그 정도 급이 돼버리면. 모하비를 가져다가 아프리카에 오지에다 던져놓고서 타, 펠리세이드 거기서 타, 그러면 그게 차가 가겠냐고. 거기서 그런 데를 타겟으로 나온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차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이거는 일본 차는 그런 극한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차들이 있어요. 정점을 달리고 싶은 차들이 있다고. 내가 말하는 일본 차들을 따라갈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 승용차 군에서는 한국 차들이 일본 차를 잡아먹은 것들이 되게 많아. 한국 차들이 좋은 차들이 되게 많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국 차들은 일반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차들은 그 위에 극한으로 다닐 수 있는 차들이 있어. 그러면 그 극한에서 내려와지는 그 DNA라는 게, 그 기술력이라는 게 일반 차들이 묻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한도 어느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차들이 극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차들이라고. 그래서 튜닝거리나 이런 것들이 잘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차는. 그래서 다시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필리핀에서 일본 차 사도 됩니까? 저는 결론은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체제가 없어. 여기 미국 차는 비빌 데가 없어. 이게 포튜너, 이게 포튜너라고. 근데 옆에 걸 찍었더니 아까도 포튜너냐? 내가 로또가 되잖아? 일본 차 살 거야. 나의 자동차 성향은 작고 재밌는 차가 좋아. 오늘 필리핀에서 일본 차 사도 되는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